네네네, 잘못된 거고요.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던 것은 전국의 소하천과 세천이 심각해요. 전부 그냥 이 흙과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잡초까지 우거지게 되면 뭐 물이 흘러나갈 틈이 없어요. 그대로 논바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범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판 뉴딜에 그런 게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보기에는 더 급한 게 있다고 판단해서 디지털과 그린으로 한 거죠. 저는 그런 논의에서 순서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지 왜 그것부터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이 꼭 필요한지를 그 이전 단계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2조 6천억이 있다. 기정예산도 여기저기 산재에 있죠. 농림부 예산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요. 국토부는 예를 들면 도로나 교량의 유실에 대한 그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먼저 따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꼭 그 정치마저도 꼭 그 저 언론처럼 똑같이 제목 먼저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아요. 네. 옳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지금 재난을 당장 겪고 계시는 분들께 얼마나 도움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 옳지, 전 국민에게 또 나눠주는 것을 먼저 한다? 그러면 수혜를 입은 분들은 어떡하나요? 그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닥친 위기는 안정적으로 대처 관리해야 되고요. 동시에 위기 뒤에 올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지금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거나 또는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고용보험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그러면서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산업 준비를 위한 지원책 아니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는 이번보다는 좀 더 위기가 단순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만 이번이 더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는 외환위기대로 심지어 금모으기까지 해가면서 대처하면서 동시에 IT 강국의 준비를 했지요. 그때.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했고 의료보험을 통합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이것대로 대응을 하면서 코로나19는 코로나19대로 방역도 하고 치료제 개발도 하고, 비상한 경제 상황,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기업들을 도와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를 돕기 위해서 여러 지원책을 쓰고 있지요. 방역, 비상경제 대응, 여기에는 실업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안전망은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어떤 산업이 커올 것이다.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고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걸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저한테 너무 과분한 말씀이고요. 요컨대 그렇죠. 이순신 장군께서도 눈앞의 전투를 그대로 하면서도 훗날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그 비슷한 거겠죠. 네. 그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이 이번 위기 대응에 큰 힌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너무나 유중한 7개월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유중한 7개월입니다.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회돼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12월 10일까지 회기 연달아서 임시국회가 붙어 있고 연말까지 갈 겁니다. 이거 이제까지 관례에 넉 달 내리 국회가 열립니다. 그 넉 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 넉 달 사이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 회복, 신산업 육성, 민생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개혁 입법,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잘 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애매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또한 그것이 잘 돼야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등치값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고 그것이 잘못되면 의석을 너무 많이 주었는가 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짧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시의 7개월이 아닙니다. 그거야 7개월까지도 아니죠. 불과 넉 달. 그것을 그나마 누가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진두지휘를 할 것인가. 그 선택이죠. 그걸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76명 의원 중에서 제일 낫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 중에서는 제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